안녕하세요. Hackers TOEIC Speaking 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8월 20일에 있었던 시험 총평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시험 잘 보셨나요? 오늘 시험 총평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어려웠고 내가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됐다 하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런데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시험장에 가실 때 꼭 주민등록증을 챙겨서 가져가 주세요. 오늘 시험장에서 어떤 여학생이 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결국 입시를 못했습니다. 시험 규정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꼭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 장소가 어디인지 꼭 확인하고 가세요. 종종 강남역 어딘가 시험장이다 해서 내가 아는 곳을 그냥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시험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강남역, 예를 들면 역삼역, 또 종로 이런 쪽에는 한 지하철역 주변에 많은 시험장들이 있죠. 자, 그래서 혹시 잘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시험장을 방문해서 내가 이 시험장이 맞다라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 혹시 거기가 아니라고 했을 때 물론 급하게 가도 되지만 이 놀란 마음으로 시험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민증과 그리고 어느 장소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확인하고 출발하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오늘 파트 1부터 시작합니다. 파트 1, read the text aloud. 텍스트를 크게 읽어라. 자, 이 유형은요. 45초 동안 지문을 분석하신 후에 45초 동안 지문을 크게 읽어서 청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파트 1에서는 시험자가 이 지문을 읽을 수 있는가만을 보는 레벨이 높은가 낮은가가 아니라 시험을 볼 수 있을 만큼이 되는가를 보는 파트입니다. 자, 발음 연습은 평상시에 해주셔야 되는데요. 나는 발음 연습만 할 때만 발음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파트 1도, 2도, 3도, 4도 어떤 영어를 하든지 간에 평상시에 발음을 신경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발음 연습을 할 때는 적극적인데 다른 파트를 할 때는 소극적으로 연습한다. 이거 아닌 거죠? 언제나 어떤 영어를 하든지 나는 발음을 열심히 살려보겠다. 이렇게 평상시에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읽어서 전달만 된다면 누구도 감점을 받지 않습니다. 혹시 시험에서 읽다가 한 번 정도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말하다 틀렸는데 처음부터 다시 읽는다. 이러면 이제 또 시간 할애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말씀 읽으시다가 틀린 데부터 다시 읽으시면 됩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오늘 문제에 주의해야 될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Are you looking for? 하면서 올라가죠.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Are you looking for? 자, 비동사로 시작하는 의문사, 의문문. 이 문은 올려서 읽어주셔야 돼요. Are you looking for an excitement?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 읽는다. 다음 20번째 의라고 서수가 들어있는데 이 발음은 미국인 발음으로는 20th 해주시고 영국 사람 발음은 20th 이렇게 하시는데 둘 중에 하나 다 상관없으세요. 내 입에 더 붙기 편한 걸로 가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평상시에 20th라고 많이 하는 편인데 20th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들어봤어요. 내가 편한 걸로 해주시고 다음 계절 season 하실 때 C에다 강조해 주시고 길게 season 음악의 밤 music night 다음 후퇴하다 retreat 할 때 retreat 길게 retreat 그리고 심포니인데요. 여기서는 한국말로는 심포니이지만 발음을 할 때는 sim에 가깝습니다. 심포니 그리고 전화, 폰 할 때처럼 F발음이 완전히 나는 건 아니지만 PH는 윗니가 아랫 입술에 살짝 닿은 상태에서 F 발음이 나야 돼요. 자, 그래서 심포니 이렇게 되고요. 다음 orchestra 할 때 얼 발음 잘 살리셔서 orchestra discount 할 때 D도 명확하게 해주세요. discount will be offered 할 때 offer 여기 발음 명확하게 여기를 will be offered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will be offered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다음 성인 senior 길게 senior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열 구조 언제나 들어있죠? 올리고 내리고 entertainment, culture and excitement 이렇게 entertainment, culture and excitement A, B, and C 나열 구조도 항상 들어있어요. 자, 좋습니다. 두 번째, 누군가를 소개하는 소개문이었습니다. welcome to 할 때 정말 환영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해주세요. welcome to honoring 할 때 얼발음 잘 살리셔서 honoring 좋아요. 다음 자원봉사자 volunteers인데 volunteer가 아니라 해주셔야 돼요. V 발음, 윗니가 아래 입술을 살짝 닿게 떨리는 발음,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volunteers 이렇게요.
다음 community 하실 때 mu 길게 community 좋아요. 다음 society 그리고 moment make it happen 에다 힘주시고 make it happen 그리고 장소 place 나의 구조 역시 들어있었죠. diligence 올라가고 sacrifice 올라가고 and hard work A, B, and C 언제나 지문의 끄트머리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자, 우리 그 파트 1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파트 2로 가는데요. 파트 1 다시 한번 자신감 있게 크게 읽으면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파트 1 할 때만 발음 연습하지 마시고 다른 파트에서도 꼭 발음에 신경 써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의 파트 2 Describe a picture 사진을 묘사하라 라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요 30초 준비 후에 45초 동안 사진을 묘사하셔야 됩니다. 준비 시간 동안에 입으로 연습을 하시는 건 좋은데 어느 부분을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무작정 마구 말하시면서 연습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미리 해도 45초 때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래서 차라리 플랜아웃을 하는 거죠. 나는 여기를 이렇게 말해야지 이 여자분은 이렇게 말해야지 앞에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는 이렇게 말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총 한 문항이 출제되며 평가 포인트는 자연스럽게 사진의 세부사항 및 전체 배경을 묘사할 수 있는가 문법과 어휘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마치 안 보고 있는 사람에게 사진에 속속들이가 아니라 45초 동안 속속들이 말하는 건 어렵겠죠? 전반적인 그 사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묘사할 수 있는 능력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오늘의 사진은 야외 전경 사진이었는데요. 난이도는 중입니다. 공원에 가깝게 생긴 모습이었죠. 30초 동안 요점을 정리하자면 인트로로 여기는 어디이다 그리고 주인공으로 보였던 여자분과 남자분을 조금 묘사한 후에 그리고 나서 장소적인 특징을 이야기하고 느낌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 장소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야외, 공원과 관련됐는데 우리가 말하기 힘든 게 무엇이 있었을까? 문장 정리 뒤편 답안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특이한 장소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일부분 내가 이건 미리 공부를 안 하면 정말 못하겠다. 분명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외워주셔야 되는데 아마도 대체로 토스 공부하시는 분들은 책 속에 그리고 선생님 자료 속에 다 들어있었을 거예요. 자,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인트로부터 답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인트로 길게 너무 만들지 마시고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이 부분을 너무 빠르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느릿느릿 가게 되면 뒤에서 다른 내용을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인트로는 다소 쿨하게 들어가 주세요. This picture, 시작! This picture was taken outdoors. What I noticed first is some people spending a free time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Well 하면서 첫 번째 주인공을 묘사를 해주는데요. 사진 속에 사람이 2명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고민하지 않고 한 사람 자세히 묘사, 두 번째 사람 자세히 묘사해줬으면 되겠죠. 자, well, there's a woman in the middle. 중간에 여자 한 명이 있습니다. She has black hair and she is wearing a blue hood jacket and jeans. 이렇게요. 그래서 먼저 외모 묘사했고요. 이 사람의 외모 이후에 주된 행동, 동사 부분 꼭 멘션해주세요. And she is playing the guitar. She seems to be concentrating.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기타를 치고 있는 여자분에 대해서 묘사를 했고요. And the other one is a man.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남자인데 who is wearing a black hood jacket. He is taking a picture of this woman. 좋습니다. 이 남자분이 이 woman의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은 기타를 치고 있고 남자분은 이 여자분을 찍고 있다라는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둘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명확하게 느껴지시죠? 자, 그래서 얼굴의 생김새라든지 아니면 동작이 아주 세밀한 손가락을 튕기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까지 들어가실 필요는 없는데 사진 속에서 사진을 보고 있지 않아도 이 둘이 어떻게 하고 있구나가 드러나면은 충분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장소로 갑니다. On the right side, 오른쪽에 the guitar case is placed on the bench. 벤치 위에 기타 케이스가 놓여 있어요 라고 했죠. 아까 파트 1에서는 장소로 place라고 쓰였는데 동사로는 놓여지다 라고 사용됐습니다. In the background 뒤에 there are some trees and bushes. 나무는 알겠는데 bushes는 선생님 뭐예요? bushes는 나무도 아니고
잔디도 아닌 그 중간 정도의 풀들 뭔지 아세요? 이렇게 뭉쳐있는 그런 풀들을 bushes라고 합니다. bushes on the shore. shore가 무슨 뜻이에요? 해변을 따라 강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그 중간에 껴있는 그 부분들을 shore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trees랑 bushes를 on the shore에 볼 수 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부분 노멀하게 알고 있는데 그 뒤편에는요. 아주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And I can see some boats near the dock. 부두 주변에 보트들이 있었는데 정말 요만하게 보였었어요. 크게 보이지 않고 요만하게. Some clouds are in the sky. 그리고 날씨가 흐릿했다라는 건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공부해두면 좋지만 저기 뒤에 정말 요만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꼭 얘기를 안 하셨어도 됐습니다. 이 두 가지로 충분했죠. 기타 케이스와 그리고 shore를 따라 있는 trees와 bushes 이 정도면 충분했어요. Everything looks peaceful. 느낌은 항상 간단하게 평화롭습니다. 이렇게 끝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진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물의 외모와 동작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성을 따라 내려가면서 이 장소의 특징들을 설명할 수 있는 공부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좋아요. 자, 우리 그러면 오늘 빈출 포인트 레슨 보시면요. 알아두면 좋은 어려운 배경 묘사 몇 가지 보겠습니다. Flowers are planted in the park. 자, 공원에 꽃들이 심어져 있어요 라는 표현이고요. A boat is tied to a dock. 부두에 보트가 매여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사진은 저쪽 뒤에 정말 너무너무 작게 있었기 때문에 묘사에 넣진 않았지만 그래도 만약에 가까이에 있는 모습이었다면 꼭 했어야 되는 표현이었죠. Documents are scattered on the ground. 땅에 서류들이 이렇게 펼쳐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모습을 scattered라고 합니다. A small stream is running under the bridge. 자, 작은 물줄기가 다리 아래를 지나갑니다. 그럼 흐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The flags are blowing in the wind. 이면은 자, 깃발들이 바람에 나부끼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되진 않지만은 충분히 시험에 출제될 수 있었던 어려운 장소 표현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동영상 강의는 나중에 또 보셔도 되니까 일단은 쭉 보시면서 총평 들으시고 메모해서 나중에 외우세요. Part 3, Respond to questions. 질문들에 대답하라 라는 유형입니다. Respond to questions. 한마디로 회화가 되는지를 보는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파트는 파트 3번에 4번, 5번은 조금만 연습해도 금방 마스터가 되는 느낌인데 6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외워도 아무리 많은 문장을 습득해도 사실상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부족하다. 한마디로 아이디어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은 순발력 있게 대답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파트는요. 4번, 5번은 조금 금방 해결이 되는 느낌인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파트 3의 6번은 조금 더 심화하여 나의 답안도 만드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외운다가 끝이 아니라 내 대답도 만들어 본다. 이거 잊지 마세요. 자, 파트 3, 4번, 5번, 6번 15초, 15초, 30초 동안 대답하시는데 화면에 제시되는 이 파트 화면에 문제 나온다. 이거 잊지 마세요. 제시되는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순발력 있고 정확하고 유연하게 대답할 수 있는가. 준비 시간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회화 실력을 보겠다라는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의 문제 함께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문제는 주제가 간식이었어요. 여러분 7월과 8월 들어서 이 간식과 관련된 문제 사탕이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디저트라든지 자주 출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오늘 꼭 준비하셔야 되는 유형입니다. 자, 난이도는 당연히 상이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간식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답은 할 수 있는데 성인이라서라기보다는 사탕을 먹거나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할 때 우리가 그다지 그렇게 큰 고민을 안 하고 먹게 되죠. 그냥 더우니까 친구랑 아이스크림 먹을래? 그래? 그냥 이 정도. 자, 그리고 또 공부하다가 달달한 게 이렇게 또 먹고 싶을 때 사탕 한번 먹고 그냥 이거지. 우리가 딱히 뭔가 목적이라든지 이유가 있어서 간식을 먹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영어 둘째 치고 할 말이 너무 없다. 이런 유형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대답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number 4. I eat ice cream almost every day. 저는 거의 맨날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And I usually eat it at home. 집에서 먹습니다. 자, 답안 구간은 노란색으로 표기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장을 붙여주자면 자, 왜 아이스크림을 매일매일 먹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These days, 요즘에 the weather is hot. 날씨가 더워요. So I can't stop eating it. 먹는 걸 멈출 수 없어요.
It helps me relieve stress. 그리고 그것은 저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풀게 해줍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이스크림을 매일 먹고 집에서 먹는데 먹으면 날씨가 더운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 봤는데 하다 보니까 15초 동안 대답하기에 정말 꽉 차는 대답이 만들어졌죠. 고득점이 목표이신 분들은 이렇게 아이디어도 많아야 됩니다. 많은 문장을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아무 문장이 아니라 내용에 확실히 적합한 문장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Number 5. Oh no, I never spend time choosing a flavor. 저는 맛을 고르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아요. 어떤 맛을 먹을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Because I'm a big fan of green tea ice cream. Big fan of는 무엇의 큰 팬이다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 무엇을 되게 좋아해요. 이런 뜻이겠죠? 저는 green tea 아이스크림을 정말 좋아해요. So I just go and buy a cup of green tea ice cream.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무조건 green tea 아이스크림으로 먹습니다. 이렇게요. 좋습니다. 그리고 number 6. The distance from my hom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n choosing an ice cream store. 자, distance from my home이면은 우리 집에서의 거리, 즉 얼마나 먼지가, 얼마나 가까운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distance가 가장 중요해요. 아이스크림 가게를 선택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Firstly, I don't want to travel all the way down. 무슨 뜻이죠? 어디까지 멀리 가고 싶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travel은 무슨 뜻이냐면 여행이 아니라 멀리, 다소 멀리 나가고 싶지 않다. 예를 들면 집에서 5분, 10분 거리는 travel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조금 많이 오래 걸리는 곳을 가고 싶지 않다. I don't want to travel all the way down to an ice cream store. 이렇게 멀리까지 아이스크림 가게로 가고 싶지 않아요. I'm too busy with my life. 제 인생이 너무 바빠요. 이게 직역이고요. 전 너무 바빠요. 라는 뜻이에요. And actually, 그리고 there are many ice cream stores nearby my house. 그리고 우리 집 주변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많습니다. Secondly, 두 번째, the ice cream stores usually sell similar. 자, 무슨 뜻이죠? 아이스크림 가게들은 보통 비슷한 것들을 판매한다. 어떤 거? Flavors and kinds. 맛도 그리고 종류도 거의 비슷해요. So I just prefer visiting a franchise store. 그래서 저는 그냥 프랜차이즈 가게를 갑니다. That's it. 이렇게 끝났죠? 뭔가 할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distance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죠? 멀리 가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그들은 비슷한 거를 판매하기 때문에 이렇게요. 자, 그래서 영어가 어렵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고퀄리티의 대답이 나오려면 영어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 파트는 아이디어가 좋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고득점이 목표다. 지금 사실 레벨 7, 160에 정체되어 있다. 레벨 8을 가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면 이런 학생분들이 있다면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영어가 부족할까? 발음이 부족할까? 그게 아니라 아마도 아이디어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도 반드시 생각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요. Part 3 역시 레슨 포인트. 이번에는 do not recommend 어디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제가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추천하는 이유를 보여드렸었는데 무언가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 비추하는 이유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우리는 주로 가격이 비싸면 추천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Price. The price is relatively high. 가격이 비교적 높아요.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비싼 편이다 라는 뜻이죠. So it is not affordable. 그래서 구매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위치. 무엇 is pretty far away. 꽤 멀어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표현이죠. I don't want to travel all the way down to 여기까지 가고 싶지 않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service. Their service level is so poor. 서비스가 굉장히 안 좋아요. They showed a total disregard for customers' complaints. 손님의 불평들에 완전히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요. 와, 뭔가 굉장히 네거티브한데 무언가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특히나 좋아하지 않는 포인트, price, location, service와 관련된 내용들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무언가 긍정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이유를 얘기하셔야 할 때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Part 3에서 특히 유용하게 문장들 자체를 사용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Part 4.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주어진 정보를 보고서 대답하라 라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을 생각하실 때 간단하게 고객센터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내가 고객센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고객님이 전화를 하셔서 무언가를 물어본다. 그러면 정보를 찾아 답안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유형 이해가 간단합니다. 물론 내가 고객센터 직원이 아니라 회사의 직원, 회사의 비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정해진 정보를 전달해준다라는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정리가 잘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파트는요, 프리토킹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용만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시험 대비가 가능합니다. 자, 30초 동안 표를 읽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고 A씨로 출제되는 문제를 듣고서 답을 찾아 전달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좋습니다. 7번, 8번은 15초, 9번은 30초 동안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아마도 대답을 하시고 나면 시간이 조금씩 남습니다. ETS에서 내는 파트 4들은 대답을 하고서 누구나 정상적으로 대답을 했을 때 시간이 조금 남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 다른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답만 찾아 전달한다. 이것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체크해야 될 볼 유형이 5가지가 있는데 뭐니 해도 이 일정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이런 식으로 일정표를 꼭 많이 보고 가셔야 된다는 점. 기타 유형들도 봐야 되겠지만 역시 이번 달에도 일정표 유형들이 거의 대부분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오늘은 난이도를 하루 잡았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하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오늘은 정말 쉬웠습니다. 한 가지 아주 작은 트릭이 있긴 했지만 뒷부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시험장에서 느끼기에 이 트릭에 넘어간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최소한 저의 주변에는. 자, 그래서 답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먼저 number 7. When and start. 언제? 시작. 이것만 봐도 아, 무엇을 물어보는구나 라고 알 수 있죠. 혹시 LC가 조금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 이 LC를 들어야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when, 언제라는 것만 들었다고 한다면 항상 세트로 when, where, 그리고 시작하는 시간, start까지 3가지를 다 얘기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LC가 부족하다. 정확히 어딜 물어봤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이렇게 싹 쓸어 넣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러면요. 먼저 언제 그리고 시작하는 부분 말해보도록 하죠. The conference will be held on 날짜 and registration starts at 이 시간에 시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Part 4 같은 경우 대답이 또 짧고 프리토킹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빨리 말하실 필요는 없지만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서 채점자에게 내가 유창한데 발음도 좋아 라는 거를 어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number 8. Is this right? 맞아요? 라고 확인하는 문제죠. Is this right? 한다고 해서 무조건 no는 아니에요. yes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주의해 주셔야 돼요. Oh no, the conference will be held at the second hotel this time. 아니요. 이번에 이 컨퍼런스는 세컨 호텔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에는요 할 땐 뒤에다가 this time이라고 붙여줘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number 9. All workshops. 워크숍 다 얘기해 줄래? 좋습니다. 자, 사실 지문에 워크숍 말고 렉처도 2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렉처도 그렇고 워크숍도 그렇고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다. All lectures, all workshops. 헷갈릴 일이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귀로 쏙 워크숍이구나 라고 들을 수 있었어요. 자, 좋아요. Sure, there will be 2 workshops. The first workshop is about 무엇에 대해서 from 이 시간 to 이 시간. The second workshop is about 무엇 from 이 시간 to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문장 구조가 같은데 레벨 AC 목표가 아니라면 학생들 파트 4에서 문장 구조는 같아도 됩니다. 다만 버벅임 없이 채점자에게 유창하게 말하는 모습으로 더 플러스 점수 받으세요. 자, 그리고 파트 4 오늘 작은 트릭이 있었는데 정말 작은 부분이었지만 혹시 이 부분 때문에 힘들었다는 학생이 있을까 봐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문제에서 제목 다음에 날짜와 그리고 평상시에 위에 들어있지 않은 시간, 이 시간에 시작해서 이 시간에 끝난다. 그리고 호텔 이름과 지명이 나와 있었는데 우리가 시험 시간에 표를 읽을 때에는 딱 표가 나오자마자 30초 동안 표를 이만큼 읽어야 되니까 순간 놀랐거나 아니면 당황했거나 꼼꼼하게 읽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호텔 이름이 블룸 호텔, 해리슨 스트리트 호텔 이런 식으로 뭔가 호텔 이름일 것 같은 이름으로 항상 되어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어디라고 했을 때 세컨드 호텔, third 호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뭔가 호텔 이름이 아닌가 싶어서 놀랐던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하여 이렇게 숫자들 사이에 뭉쳐 있으니까 마치 호텔 이름이 아닌 것처럼 해놓긴 했지만은
호텔 이름이 맞았다. 왜냐면 뒤에 호텔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럴 때에는 어차피 다른 곳에 지명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윗부분에 기본 정보가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죠. 자, 그래서 자신감 있게 밀고 가셨던 게 맞습니다. 정말 작은 트릭이었는데 맞아요. 헷갈리셨던 분들 앞으로 조금 더 내가 자신감 있게 나 자신을 믿고 시험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Part 5 Proposal Solution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은요. 말 그대로 해결책을 제안하라 라는 유형이에요. 해결책을 제안하라. 무엇으로? 영어로. 자, 예시로 출제되는 문제를 듣고서 준비 시간이 있습니다. 30초 준비 시간 이후에 1분간 해결책을 스피킹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인데요. 현실적이며 즉시 해결 가능한 reasonable한 해결책을 해주셔야 돼요. 무작정 쿠폰을 준다 라든지 생각해보고 연락해주겠다. 전문가를 소개한다. 이런 부분들은 곤란합니다. 반드시 직접 내가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자, 좋습니다. 오늘의 유형은 트레이닝과 관련된 유형이었습니다. 난이도는 항상 중상입니다. 자, 오늘 유형 같은 경우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해서 트레이닝을 주어야 한다. 어떻게 트레이닝을 할까라는 유형이었는데요. 문제의 흐름에 따라 답안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대상이 직원인 경우에는 재교육을 하고 실무 교육을 한다든지 그리고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고객님이 뭔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이럴 때에는 재교육을 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우리 직원인 경우에는 평가를 해야 되고 고객님인 경우에는 서비스를 더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면 훨씬 더 좋은 답안 방향할 수 있었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유형은 트레이닝 관련된 유형이었는데 자, 토익 스피킹에서 파트 5는 두 가지 유형이 있죠. 하나는 전화기. 자, 전화 메시지 유형. 내가 전화 메시지를 듣고서 한 사람이 나한테 뭐가 문제예요? 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그 사람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유형이고 또 한 가지는 회의하기 유형이죠. 인데 회의하기 유형은 마치 아침에 회의 시간에 들어오세요 라고 해서 들어가니까 차장님이랑 과장님이 둘이서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말할 시간이 없었고 자리로 돌아가거나 자리로 돌아와서 나중에 연락을 해주는 그런 유형을 우리가 흔히 회의하기라고 하는데 오늘 유형 같은 경우에는 회의하기 사진에서 한 사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꼭 두 명이 말한다는 법은 없죠. 그러니까 오늘 유형은 회의로 들어와라 해서 갔더니 둘이가 아니라 차장님 혼자 이게 문제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리로 돌아가라 해서 돌아왔어요. 해서 나중에 연락을 해주는 유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던지 간에 결국에 해결을 해야 하는 건 나 한 명입니다. 그래서 파트 5에서 문제가 나오실 때 그저 무엇이 문제이구나 라는 것만 파악하는 데 집중을 해주셨으면 충분해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요. 먼저 인사부터 시작하는데요. Hello, this is Say calling. How are you? 안녕하세요. 저는 Say입니다. 안녕. 이렇게 나의 이름 넣어주시고요. 문제점. I'm calling about the issue you raised at the meeting. 당신이 미팅에서 꺼낸 문제 때문에 연락합니다. 라고 한 거죠. 자, 레벨 5에서 레벨 6 학생들은 천천히 Our new sales staffs need some training 이런 식으로 뭔가 트레이닝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멘트 정도 넣어주셨으면 충분해요. 하지만 더 고득점자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어떠하다라는 걸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셨으면 더 좋겠죠. 큰 글씨 보겠습니다. Our new sales staffs are experts in sales. 우리의 새로운 영업 직원들이 세일즈에 있어 이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But they are having a hard time being familiar with our sports equipment. 그들은 판매에 영업의 전문가인 건 맞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스포츠 이퀴프먼트를 판매하는데 이것에 익숙해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정말 몇백, 몇천 가지이다 보니까 아직은 이 종류를 잘 알지 못하고 특히나 스포츠 이퀴프먼트의 처음이다 보니까 능숙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배경의 문제였어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는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어떻게 트레이닝을 할지 해결책은 세 가지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Post a manual or an online lecture on our website. 누군가를 트레이닝할 때 온라인으로 해결하라. Give a seminar every month. Train them one-on-one. 1대1로 과외처럼 트레이닝을 해주어라. Conduct a trial test and an evaluation. 그래서 실제 시험을 보고 그리고 평가하여라 라고 했는데 세 가지 맥락은 이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게 사용돼야 돼요. 그래서 현재 문제
이 세일즈 직원들이 완전 초짜가 아니라 이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데 물품에 익숙하지 않다라고 했죠. 물품에 익숙하지 않다. 그럼 어떤 종류의 트레이닝을 줘야 할까? 온라인으로 물품 리스트를 준다라고 해결을 하면서 기타 내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레벨 7 답안 기준으로 보도록 하죠. 반드시 문장이 어렵지 않아도 돼요. 쉬운 문장으로도 충분히 필요한 내용들을 다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Firstly, you should post a list of products and product details on our website. 우리 웹사이트에 프로덕트 리스트와 그것의 디테일들을 올려주세요. So that they can take a look at it anytime they want. 자신이 원하는 시간 언제든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품이 너무 많으니까 언제든지 목차를 찾아 이 프로덕트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Secondly, 두 번째, we could send them to the branch and let them work there for a few days. 자, 브랜치로 보내서 며칠 동안 일을 하게 하는 건 어떨까요? 직접 이것을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일을 해보면 많은 물건들을 겪고 많은 손님들을 만나게 될 테니까 this way they will get familiar with our products.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하겠죠? 자, 그래서 답안을 만들어서 넣어주신 이후에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if you have any questions and let's meet up. Bye bye. 이렇게 나중에 봅시다 하고 끝났는데요. Part 5. 템플릿 전체 프레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해결을 하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문장의 수준이 높나가 아니라 진짜 해결책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레벨 7이 목표이신 분들은 문장이 멋지지 않아도 말하다 다소 틀릴 수 있어도 완전 유창하게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진짜 내가 해결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 5에서 어떤 면이 중요하다? 해결을 하고 있다. 왜? Propose a solution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유형 같은 경우 트레이닝 문제는 이 근래에 아주 자주 출제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상황만 바꿔서 나오게 되겠죠? 자, 우리 그러면 그 예시를 하나 보려고 해요. 누군가를 교육하는 방법. 다른 문제로 나왔을 땐 이렇게 나왔습니다. 새로운 여행 가이드들이 교육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를 잘 못합니다. 교육을 했는데 못해요. 온라인 트레이닝과 매뉴얼 지급은 이미 했는데 오 마이 갓. 이렇게 제약 조건을 두어버리면 난 어떻게 하지? 자, 좋아요. 제가 앞서 트레이닝의 아이디어들을 몇 가지 드렸는데 얼른 그것을 생각하여 변형하여 대답해 줍니다. Firstly, you should teach them one-on-one. 1대1로 레슨하라. And conduct a trial test. 그리고 실무 시험을 보세요. This way, 이렇게 하면 they can get some feedback을 받을 수 있어요. Secondly, you should conduct an evaluation every month. 매달 평가하세요. I think that the tour guide should stay up to date with the information. 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자,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들은 최신 정보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만점 답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누군가를 교육시키는 방법. 온라인 트레이닝과 매뉴얼 싫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한다? 싫어? 그러면 원언원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트라이얼 테스트도 보고 그리고 평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어요. 자, 하여 근래에 이번 주에 또 이렇게 트레이닝 문제가 나왔다면은 근래에 이미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다음 주나 다다음 주도 충분히 또한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외우겠다가 아니라 이 포인트 정리, trial test, evaluation, one-on-one 이런 식으로 내용 정리하셔서 혹시나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만점 받아보세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의 마지막 express an opinion, 나의 의견을 보여주기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형은요. 15초 동안 준비 후에 화면에 제시된 문제에 대하여 1분 동안 나의 의견을 말하는 유형입니다. 자, 이 유형의 경우 1분 동안 주어진 토픽에 대하여 구성, 발음, 문법, 어휘, 내용 모든 것을 평가받게 되는데 특히나 고득점이 목표인 학생들은 firstly, secondly, for example 잘 지켜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레벨 7이 목표다 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연습하실 때는 first, second 하면서 연습하시지만 만약에 시험에서 난 진짜 할 말이 없다. second이 없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firstly 한 다음에 예시를 길게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히려 만점자에게는 논리적인 전개를 보고 있으나 레벨 7 학생들은 논리적 전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어 실력은 충분히 보여주셔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파트에서는 양이 적으면 고득점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랩 정도는 아니지만은 1분을 가득 채우는 답안 정도는 보여주셔야 한다. 그럼 내가 레벨 7이 나올지 안 나올지 바로미터는 평상시 연습하실 때 양은 채우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해주시면 시험에서의 퍼포먼스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오늘의 유형은요. 교육 관련 문제로 난이도는 상이었습니다. 어쩌면 시험을 볼 때 나는 오늘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는 유형이었죠. 그렇지만 1분 동안 말하는 건 언제나 누구에게나 챌린지가 큽니다. 그래서 아마도 항상 어려움을 느끼시기 때문에 8-6는 상으로 두고 싶네요. 자,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요. 진행을 보고자 하는데 오늘의 문제 서론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I think that 같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I think that children should grow up in the big cities. 어린이들은 큰 도시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라는 방향으로 답안 설정했습니다. 내가 할 말이 더 많은 방향으로 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보죠. 큰 도시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어린이와 성인들이 그다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도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왜 우린 대도시를 좋아하죠? 엔터테인먼트가 더 많으니까, 시설이 더 잘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job opportunities가 더 많으니까요. 자, 그래서 실제로 성인이 느끼는 부분과 어린이들이 왜 도시에 살아야 하는가는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도시의 장점을 떠올리셨다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을 겁니다. Firstly, 보도록 하죠. 시작. Firstly, children can meet diverse people and learn about society as they grow up in the city. 도시에서 자람으로 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사회를 더 배울 수 있습니다. By doing that, they can learn how to deal with others.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배우고 and they will be able to broaden their perspectives. 자신의 관점을 넓힐 수 있겠죠. Probably, they would get more chances to think about their future. 그래서 아마도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볼. 그래서 첫 번째는 많은 경험을 함으로써 도시에서 broaden their 관점을 넓힐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선생님 수업 들은 학생들은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거 다 무슨 템플릿인지 안다 하실 텐데요. 맞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템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첫 번째 잡아주었고요. first에서 다다닥 이렇게 템플릿으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욕심을 내어서 secondly, children can have more fun in the big city. 이거는 우리가 대도시를 좋아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They can enjoy various types of 다양한 종류의 entertainment, like 이런 오락들을 즐길 수 있어요. Theme parks, 놀이공원, kids musical, 어린이 musicals, and museums, 그리고 박물관 하면서 예시를 말하는데 예시는 반전의 내용을 담았을 때 훨씬 더 어필이 잘 됩니다. 어떤 반전이죠? 내가 어린이였을 때 그럼 나는 도시에 살지 않았던 거죠. For example, when I was a child, I used to live in the small town. 저는 작은 타운에서 살았어요. I met same people every day. 저는 매일 같은 사람들을 만났고 and I couldn't experience many things. 저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That's it. 이렇게 마무리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고득점이 목표일수록 firstly, secondly, for example 유지하도록 한다. 그럼 평상시에 템플릿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시를 만들고 그리고 토픽에 대하여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문제를 나는 대도시에서 어린이들이 자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만 푸시지 마시고 동영상이 끝나시고 나서 어린이들은 시골에서 자라는 게 좋아요 라는 내용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꼭 영어가 아니더라도 아이디어 연습 병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요, 8-6 어린이 교육과 관련된 빈출 보기. 이 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언제나 자주 나오는 빈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Do you think that parents should not help children with their homework? 당신이 생각하기에 부모님은 어린이의 숙제를 도와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이렇게요. 그리고 또 Do you think that children study better if they study with their peers? 자,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공부를 하면 더 공부를 잘하나요? 그리고 또 What are some advantages of learning foreign languages during childhood? 어린이일 때, 어린 시절에 language를 배우는 장점들은 무엇이 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어린이 관련 문제 10개, 20개가 아니라
한 토픽에 대해서 두세 문제 정도를 제대로 풀이해 주시면 내용 공부, 문장 공부 해주시면은 이 유형이 나왔을 때 충분히 잘 대답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본다면은 뭔가 콕 찍어서 되게 어려운 건 없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 공부를 꼼꼼히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도 좋은 점수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남은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 달 총평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해커스.